1508년에서 1512년에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예배당 천장, 그 다음에 1508년에 역시 시작된 라파엘로 방의 장식들, 정말 세계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화나 이 아테네 학당,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서 서로 의식했다. 물론 라파엘로가 훨씬 수용을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,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, 그걸 말씀드렸는데, 이 라파엘로의 재주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림에서 괜찮은 면, 장점들을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정말 미술사에서 최고였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정말 천재죠. 그래서 여기 인유디들, 시스틴 예배당에 있는 인유디들, 예언자, 선지자들, 그 다음에 무녀들, 이런 것들이 라파엘로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. 요거는 1513년에서 14년에 5미, 이게 250, 155cm로 그린 프레스코입니다. 라파엘로가 그렸어요. 선지자 이사야입니다. 프레스코입니다. 1511년, 1515년에 그 로마에 있는 한 성당의 벽에다가 선지자 이사야를 그렸습니다. 라파엘로가. 프레스코입니다. 250cm, 115cm인데 선지자 이사야인데 참 묘하단 말이죠. 분명히 뭡니까?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미켈란젤로를 적힌 인물이죠. 뒤에 천사. 자,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예배당에 그린 이사야입니다. 뒤에 천사가 2명 있고 이사야의 그린데, 그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화에 그린 인유디들, 그 다음에 무녀, 이런 예언자들,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그리진 않았어요. 그렇지만 누구나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저 미켈란젤로적 인물 아니야? 그러면서도 자기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. 이렇게 이 자세를 이렇게 그 역동적으로 틀고, 이 근육들, 얼굴 표정 비슷하면서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독창적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라파엘로가 이렇게 재주가 뛰어나니까 미켈란젤로가 열을 받지 않을 수 없죠. 에? 분명히 자기 거를 갖다 쓰는데 다른,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이사야, 라파엘로의 이사야, 뒤에 그 어린 푸토들이 있는 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하여튼 독창적인 라파엘로가 이런 걸 만들어낸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그래서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를 완전히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.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만큼 하네? 근데 차이가 있어요. 채색에서 다릅니다. 이게 그 미켈란젤로의 그 무녀죠. 리비아 그 델포이 무녀인데, 여기 채색을 보면 색이 시스틴 예배당 천장에서 굉장히 밝습니다. 밝지만 조금 이제 라파엘로의 그 아테네 학당하고 비교해 보면 라파엘로의 채색하고 미켈란젤로의 채색을 보면 미켈란젤로 채색이 약간은 촌스럽단 말이죠. 우아한 면이 없어요. 강한 대비, 아주 색깔을 강한 대비, 이런 것만 있지 이 라파엘로의 이 색의 조화, 이런 건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건 다 인정합니다. 이 인물 드로잉,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최고입니다. 남성 누드, 이건 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인데, 이런 그 드로잉, 이런 건 최고인데, 채색을 할 때는 미켈란젤로의 채색은 조금 촌스럽고 눈에 좀 거스린단 말이죠. 굉장히 강합니다. 그렇지만 그림이라는 게 뭡니까? 우아하고 조화롭고, 이 채색에서 라파엘로가 보여준 경지는 미켈란젤로가 못 따라간다. 특히 우아한 면에서는 그게 이제 공인되어 있습니다. 미켈란젤로도 그 평가를 알아요. 그래서 이 두 그림, 여기 이제 채색이 안 좋지만 미켈란젤로의 무녀, 이 강한 색의 대비, 근데 그게 눈에는 확 들어오지만 라파엘로가 보여준 이런 색의 조화나 우아함은 없단 말이죠. 그럼 미켈란젤로도 그걸 의식했습니다. 그러니까
미켈란젤로의 인물 드로잉을 라파엘로도 할 수 있어요. 아까 보셨잖아요. 이사야. 미켈란젤로의 이사야 조금도 뒤지지 않죠. 근데 똑같진 않단 말이죠. 네?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게 그렸네. 그러니까 자기화에 성공한 거죠. 근데 채색은 라파엘로가 한 수이다. 말이죠. 그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. 그건 누구나 인정했어요.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열을 받고 있는 데다가 더구나 뭡니까? 1508년에서 1512년 그 시스티니 예배당 천장화 작업한 다음에 율리우스 2세가 죽었습니다. 1514년에. 그 율리우스 2세 죽은 다음에 레오 10세,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데 메디치의 차남인 레오 10세, 메디치 추기경이 교황 레오 10세가 됐는데 모든 주문을 라파엘한테 몰아준단 말이죠. 그럼 미켈란젤로가 저 교황이 옛날에 나랑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자랐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. 근데 자기가 채색은 안 되거든요. 미켈란젤로의 채색이 굉장히 선명하고 이런데 라파엘로의 채색의 그 우아함이나 조화 이런 거에는 다 못 미친다고 봅니다. 그 미켈란젤로 그걸 알고. 근데 미켈란젤로가 채색은 미켈란젤로 원래 조각가였거든요. 조각가. 물론 시스티니 예배당 천장화도 그리고 나중에 최후의 신반도 그랬지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제 있는 대로 열을 받았어요. 저 녀석을 어떻게 혼내주나. 근데 또 모든 주문은 라파엘로가 다 독점하고 한단 말이죠. 레오 10세가 미켈란젤로한테는 그 피렌체에 있는 그 성당, 산 로렌초 성당에 뭐 그런 거밖에 안 주고 로마에서는 일감을 하나도 안 줬어요.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피렌체로 갔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이런 인물이 나타납니다. 세바스티아노 루치아니. 세바스티아노 루치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485년, 그러니까 라파엘로랑 나이가 비슷합니다. 라파엘로가 1483년이니까 이 사람은 베네치아 출신에서 베네치아에서 굉장히 내노라하는 화가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베네치아에서 찾았는데 채색이 좀 다른 거거든요. 라파엘로가 채색을 잘하지만 베네치아 화파의 채색은 못 따라갑니다. 이 베네치아 화파의 채색이 진짜 묘한데 그건 이제 우리가 베네치아 화파를 자세히 했지만 하여튼 지금 보시겠습니다. 이 세바스티아노 루치아니가 로마로 옵니다. 언제? 1511년에. 베네치아에서 잘 나가는 아주 내노라하는 화가인 세바스티아노, 본명은 루치아니입니다. 세바스티아노 루치아니가 조르조네의 뭐 제자뻘, 후배뻘 되는데 잘 나갔는데 로마로 오게 돼요. 왜 오냐? 당시 이탈리아 최고의 갑부인 아고스티노 키지가, 우리 전번에 키지 이 빌라, 지금은 파르네시나라고 불리지만 키지 빌라 보죠. 키지가 교황 율리우스 2세를 따라서 베네치아 갔다가 두 사람을 데려옵니다. 그건 말씀드렸죠. 하나는 자기 애인, 나중에 결혼했죠. 하나는 자기 애인, 또 하나는 세바스티아노 루치안을 데려옵니다. 베네치아에서 최고 화가 중에 하나였으니까. 그래서 1511년에 세바스티아노 루치아니가 아고스티노 키지에 따라서 로마로 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뭘 맡기냐? 여기 키지 빌라 또는 지금은 빌라 파르네시나, 여기에 장식을 맡깁니다. 여기 이 반원 공간, 반원, 이거를 루네트 하거든요. 루네트. 이 반원 공간의 그림들, 그리고 외누박이 거인, 이걸 그린단 말이죠. 그래서 맨 처음에 세바스티안한테 맡겼어요. 이걸 하고 요거. 그 요쪽 그림도 세바스티아노한테 맡길 생각이었는데 키지가 라파엘로 방의 그림들을 봅니다. 그래가지고 바꿔요. 요거는 세바스티아노가 그리게 하는데 이거는 라파엘로한테 그립니다. 그래서 두 그림이 비교가 됩니다. 지금 파르네시나 빌라 또는 키지 빌라에 있는 세바스티아노가 그린 외눈박이 거인, 미켈란젤로적 인물이죠. 그죠? 그 다음에 라파엘로가 우리 그린 갈라테아의 순이. 그래서 이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. 근데 이 그림 제가 이게 인체 비례는 좀 안 맞지만 보시면 알겠죠? 미켈란젤로적인 인물입니다. 세바스티아노는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존경했어요. 오자마자 바티칸 가서 시스티니 예배당 가서 그림을 보니까, 그래서 세바스티아노가 미켈란젤로를 말하자면 뭐 사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게 모십니다. 근데 세바스티아노의 강점이 뭐냐? 풍경입니다. 이 베네치아 화파의 풍경은 이거는 뭐냐면
분위기 있는 풍경입니다. 피렌체 화가들, 그러니까 베네치아 말고 중부 이탈리아나 많은 이탈리아 화가들, 라파엘로 자신도 풍경을 당연히 그렸지만 이런 풍경은 못 그렸습니다. 이렇게 분위기 있는 풍경. 그러니까 이 인물은 미켈란젤로를 모방해내지만 이 뒤에 이게 프레스코입니다. 프레스코를 그려도 이런 풍경을 못 그리거든요. 그러니까 세바스티아노가 로마 와서 이 그림을 그리니까 다들 그냥 의학했습니다. 이야, 어떻게 저런 정말 시적인 묘한 분위기 있는 풍경을 그렸단 말이죠. 그 채색, 이 파란색 보십시오. 굉장히 색감이 짙죠. 그 베네치아 화파는 채색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드로잉은 좀 아니에요. 이게 좀 인체 배려로 너무 그것만 강조해서 미켈란젤로처럼 이렇게 그 어떤 그 인위를 보면 굉장히 근육질이지만 아름답거든요. 이거는 물론 이제 이 외눈박이 거인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없는데 하여튼 채색하고 이 정말 거의 환상적인 배경. 근데 이제 세바스티아노,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저 친구 봐라. 라파엘보다 훨씬 채색을 잘하네. 이걸 알게 됐습니다. 근데 세바스티아노 자신도 자기가 키질 따라서 베네치아에서 로마 와서 희지가 자기한테 다 맡길 줄 알았는데 라파엘한테 딱 이걸 준단 말이죠. 그리고 사람들 평가도 이 외눈박이 거인보다 갈라테아의 승리, 이게 더 뛰어나다.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 그림을 더 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세바스티아노가 열받았죠. 아니 내가 키질 따라서 왔는데 나 요거 하나 주고 이거는 갑자기 라파엘로라는 애한테 맡기고, 그래서 미켈란젤로랑 세바스티아노가 협업을 하게 됩니다.